조선업계에 반가운 수주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 장기 호황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조선업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과 경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물량 공세를 펼쳐왔는데요. 값싼 노동력과 원가, 세계적 해운사를 보유한 자체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조선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조선업 패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었는데 조선업에서 환경구제의 여파가 본격화하며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선박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한국 조선업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LNG 운반선입니다. 물론 중국도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술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 2018년 중국 후둥중화조선의 엔진 결함 사건입니다. 후둥중화조선은 LNG선 글래드스톤호를 건조했는데 이 배가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것이죠. 후둥중화조선은 선체 결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글래드스톤호는 폐선됩니다. 이 밖에 지연인도 문제도 있었는데요. 한두 푼도 아닌 수백, 수천억 원대의 배를 구입하는 선사로서는 저렴하지만 믿기 어려운 배를 주문하느니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에 건조를 맡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LNG선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후발주자였던 만큼 LNG선에서도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LNG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입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액화해 운반을 하는데 그러려면 영하 162도C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LNG를 담당하는 화물창이 중요한데요. 일본 업체가 전통적으로 채택했던 화물창은 갑판 위에 둥근 화물 탱크를 설치한 모스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한 멤브레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은 모스 방식보다 적재 공간이 40% 정도 더 넓고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액화 시스템도 한국 LNG 운반선의 기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LNG를 화물창에 담아 운반할 때 일정 부분 증발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선사들로서는 LNG가 증발하는 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배를 주문하는 선사들은 배값이 비싸더라도 LNG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이 더 좋은 한국 LNG 운반선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LNG 운반선에서뿐만 아니라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에서도 한국 조선사가 중국이나 일본의 조선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방심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비록 중국 조선사가 기술 수준은 낮다고 하더라도 추격의 속도는 가파릅니다.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은 세계 최대 조선그룹 중국 선박그룹의 일원입니다. 최근 일본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보다 사양은 떨어지겠지만 가격 메리트로 이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조 이력이 쌓이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도 늘어나게 되겠죠. LNG 운반선 등이 정말 고부가가치 선박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은 한국 기술이 아닙니다. 유럽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부르는 것들이 따져보면 그리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셈이죠. 한국 조선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 시도를 하고 있고 조선 3사 모두 독자적으로 화물창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상용화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LNG 선박 이후의 기술입니다. LNG 역시 완벽한 친환경 연료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후 선박 건조 시장에서는 수소와 같은 완전 친환경 연료가 대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우위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